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2학년 통계를 이제 오락기 단계처럼 이제 7일차입니다. 이 7일차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 7일차가 새로운 1일차예요. 왜 그러냐면 이 7일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의 시작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일차부터 6일차까지가 경우의 수에 되겠잖아요. 1일차에 6일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 경우의 수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인데 원래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7일차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안 가르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첫 번째 스텝이 이제 일렬로 이제 세우는 이제 경우의 이제 수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7일차에 가르치지 않고 일렬로 세우다 요 말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일렬로 세우다. 일렬로 세우다. 이 일렬로 세우다 이 말을 조금 이해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렬로 세우다 원래 이제 일렬로 세우다라는 표현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순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렬로 세우다 순열 이렇게 일단 얘기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이 열이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수학에서 이제 열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나중에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수열도 뵙고 이제 원순열도 뵙고 배열 이런 단어도 이제 뵙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단어의 뜻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조금 이제 다가갈 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이라는 말 나왔을 때 일단 펼쳐놓다 이런 느낌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펼쳐놓다. 이렇게 펼쳐놓다. 버릴 열자거든요. 벌려놓다 이런. 그래서 펼쳐놓다 벌려놓다 이제 버려놓다. 물건을 팔 때 이렇게 버려놓는 것처럼 펼쳐 이렇게 나열한다는 느낌이에요. 나열이라는 말도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 열만 얘기할게요. 버려놓다. 예쁘게 안 적어졌네. 버려놓다. 그리고 이제 줄을 세우는데 줄을 세우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하셔도 되는데 이 줄이 열만 있을 때는 이제 순서에는 의미가 없어요. 순서 의미는 두지 않아요. 순서 의미는 이제 두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열에 대한 펼쳐놓다, 벌려놓다, 그리고 이제 줄을 세우다, 순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일렬로 세우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지금 하나의 줄로 세워놓겠다는 얘기잖아요. 순서가 의미가 있다. 순서가 의미가 있는 줄이다. 순서가 의미가 있는 줄이다. 줄을 세우다 이런 뜻이네요. 순서가 의미가 있는 줄을 세우다. 이 순열 역시 똑같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순서, 차례가 의미가 있는 줄이다 이거예요. 열을 선생님이 이제 줄로 많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있는 줄을 세우다. 무슨 얘기냐면 A, B 이렇게 줄을 세웠다고 칠게. A, B하고 B, A가 다르다 이거예요. 첫 번째 A가 온 거고, 두 번째 B가 온 거고, 첫 번째 B가 온 거고, A가 온 거예요. 얘네 둘이가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같지가 않다. A, B하고 이제 B, A가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 있는 줄을 세우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나중에 공부하겠다. 다음 시간에 또는 공부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건 뭐다? 일렬로 세우다가 같은 표현이 순열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 일렬로 세우다 이 열자만 가져와서 보면 열은 펼쳐놓다, 벌려놓다, 줄을 세운다는데 순서의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여기 하나 이제 일자가 쓰여가지고 일렬로 세우다 했을 때 순서가 의미 있는 줄을 세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개념을 이제 알고 있으시고 하나의 용어를 더 가르칠게요. 하나의 용어를 더 가르쳐야만이 여러분들이 편해져요. 순열의 의미 일렬로 세우다를 가르쳤죠.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의 의미는 어떤 걸 가르칠 거냐면 이제 계승이라는 말을 가르칠게요. 계승. 수학에서의 계승. 수학에서의 계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학에서의 계승이, 수학 용어에서 나오는 계승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뭐 문학 쪽에서 나오는 이제 계승하고는 뜻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 문학 쪽에서 뭐 계승이란 말 나오잖아요. 선조의 문화를 계승하여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느낌들이 나오잖아요. 뭐뭐를 계승하여 아버님의 뭐 사업을 뭐 또 유지를 좌우명을 계승하여, 이때 계승은 이을계자에 이을승자를 써서 이어받는다는 느낌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수학에서 가르치는 계승은 이제 계단을 타다, 타다 좀 이상하네. 계단을 오르다 이렇게 할게요. 팔승자를 쓰거든요. 섬돌계자에 팔승자를 써요. 여기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이런 식에서 이 2는 야는 이제 개수잖아요. 개수. 이때 개는 역시 또 이을계자예요. 왜냐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이어져서 2x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때 개는 당연히 이을계자고, 지금 이제 계자는 계단을 오르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섬돌계자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섬돌계. 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섬돌계자 하면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또 얘기하려면 또 이제 설명이 필요해서 나중에 집안에 있던 예전에 뭐 그거까지 계단계자라고 할게요. 계단계자. 되게 편하겠어요. 계단계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 탈승자에서 계단을 오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승은 계단을 오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계단을 오르다, 이게 수학적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요게 1부터 어디까지의 곱을 의미해요. 어디까지의 이제 곱을 의미해요. 1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1부터 이제 n까지의 이제 모든 이제 자연수의 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계승이라고 했을 때 항상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곱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가로 해가지고 뭐 n의 계승이라고 할게요. n의 계승 이렇게. n의 계승. 1부터 n까지 모든 자연수의 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5의 계승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에 6의 계승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n의 계승이라고 하면 n의 이제 계승이라고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가서 n-1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 5의 계승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어주지 않고 선생님은 이렇게 큰 쪽에서 내려오는 걸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게 더 이제 편하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할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양에는 역시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적는 게 지치잖아요. 선생님들 좀 지치죠. 그래서 이제 5의 계승, 6의 계승, n의 계승 이렇게 하면 야이를 이제 기호로 5에다가 느낌표 표시를 해줘요. 일단은 이제 느낌표로 받아들여주세요. 일단 5 느낌표.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야이는 이제 기호로 6 느낌표예요. 야이는 기호로 n 느낌표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외우기 쉽게 하려니까 느낌표를 했지만 야이는 수학에서 느낌표라고 적고 읽을 때는 이 느낌표를 어떻게 읽냐면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FACTORIA에서 영어로 적지 말까 그랬네. 영어로 그래도 한번 적어보세요.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O 팩토리얼 줄여서 O 팩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O 팩토리얼 읽어놓고 나중에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O 팩 이렇게 읽으면 돼요. 6 팩토리얼, M 팩토리얼 이렇게 읽고 나중에 M 팩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얘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7의 계승 이렇게 하면 바로 선생님은 이제 7 팩토리얼 이렇게 적을 거다. 야이는 7부터 1까지의 곱이다.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래요. 오늘 7일차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시작이었는데요. 뭘 공부하셨는지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7일차에서는 열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열. 그리고 이 열을 앞에 뭘 붙여줘서 순을 붙여줘서 순열을 공부했죠. 즉 오늘 배운 건 열을 배우고 순열을 배웠죠. 순열은 뭐예요?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걸 배웠죠. 일렬로 세우다의 어떤 의미를 배웠죠. A, B하고 B, A는 다르다. 이런 것을 이제 배웠죠. 순서가 의미가 있는 줄이다. 이걸 배웠고, 그리고 이제 계승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연습하실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